자, 이 기사는 아포유 구독자님께서 아포유님 이 기사를 좀 다뤄주시죠 하고 말씀해주신 기사 내용이에요. 한국일보 상당히 난 한국일보가 거의 이제 한결의 경향을 쫓아가는 듯한 모습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사 읽어보면은 정말 가슴이 찡해집니다. 한번 기사 초반부터 읽어드릴게요.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합니다. 어머님께는 임대 아파트를 들여서 저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자,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무서워서 자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2018년 겨울 서울 아현동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증금 200만원, 월세 25만원짜리 전셋집에 살던 박준경 씨가 남긴 유서의 일부이다. 아현 2구역 재건축으로 강제 철거가 시작돼 쫓겨난 지 3일 후 벌어진 일이다. 12년 전 서울에는 철거에 저항하던 상가 세입자들이 사망하는 용산 참사가 있었다.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아포유가 이야기했어요. 또 용산 참사 또 가짜뉴스 들고 와. 12년 전 겨울에 철거에 저항하던 상가 세입자들이 사망하는 상가 세입자들보다 이 당시에 사망했던 사람들, 전철현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배경이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도 설명드렸어요. 한밭집 운영권을 갖다가 전철현에선 요구했고 조합에다 요구했고 조합에서는 한밭집 운영권을 갖다가 주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나타났던 사건이 용산 참사였습니다. 용산 참사의 본질은 한밭집 운영권을 두고 이권 다툼에서 나타난 참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에 갖다 붙였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 이명박 정부에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는 이런 유서를 쓰고 자살한 사람들이 없었어.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을 맞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고 있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국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자, 그래서 과거의 오세훈 시장도 그거예요. 선별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해야 한다. 전 10년 전에 오세훈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복지가 나가야지. 자, 보편적 복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회 소외계층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더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자, 월급 3,400만 원 받는 직장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사입니다. 똑같은 기사,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달라. 자,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누구를 위한 복지를 해야 되느냐는 거야, 지금.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국가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분들을 보호하라고 국가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보편적 복지가 여전히 맞습니까? 과거에는요, 이명박 정부 때는 재개발 구역들 발생되는 지역에서 여기 임차인들을 우선적으로 아파트, 임대차 진행해 주려고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갖다가 임대 아파트를 중후시켜서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다 포용해 줬다고요. 현 정부에서 보편적 복지, 신혼부부들 새 아파트 살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세금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밀려나고 있는 거라고요. 예산이란 건 한정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할 만큼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산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 달 수익 400~500만 원, 300~400만 원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집 사지 말고 임대 아파트 사라. 우리가 임대 아파트 넉넉하게 지어줄게. 그 결과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내게 만든 겁니다. 자, 제가 좌파를 혐오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좌파를 혐오하는 이유가 항상 좌파들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요. 저열하게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이거 좌파 기사예요, 좌파 기사. 지금 용산 철거에 대해서도 팩트를 갖다 이야기하지 않고 있잖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같이 동일선상에 놓잖아. 아니요. 달라요. 지금 이분과 같은 서울 아현동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사는 사람과 용산 참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좌파들이 정말 비열한 게 바로 이런 분들을 갖다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만들어가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냉대를 갖다 보내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정말 소름 돋는 거예요. 그들은 서민들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우리들은 따뜻해. 우리들은 따뜻해. 그리고 나서 정권 잡고 지금 하는 짓이 뭐야? 보편적 복지 한다면서 정말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완전히 내팽개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모르는 좌파가 아니라 극악무도한 좌파입니다. 서민들을 이용해 놓고 서민들에게 배신을 때리는 좌파예요. 왜? 표가 필요하니까. 아직은 우린 표에 목말라 있어. 보편적 복지가 필요해. 보편적 복지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니까. 이 기사를 다뤄달라고 했던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기사를 다뤄달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 고마웠어요. 이 기사를 다뤄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기사에 제가 아포유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함축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거든. 자, 리빙오프님께서 용산 사태가 한밭집 이권 싸움이라니. 헐, 좌파들 끌어다 쓰는 역겹.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용산 사태에 대해서 전철연에 대해서 중죄를 선언했던 겁니다. 불쌍한 세입자가 쫓겨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용산 참사 사태는. 한밭집 이권 개입을 갖다가 전철연에서 야! 우리 쫓겨나니까 여기 건설 현장 한밭집 운영권 우리한테 줘! 조합에서는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가지고 부딪혀서 싸웠던 거라니까요. 거기다가 이 전철연은 이 세입자도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상가 세입자도 임대인과 협약이 있어요. 재개발 구역에서는.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돼 있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 근데 전철연에서 먼저 와가지고 전철연은 거기 거주하고 있던 거기 세입자들도 아니었어요. 전국 철거인 연합회에서 용산 참사 거기 침투해가지고 야, 우리가 너희 보상 겨우 이거 받고 나가? 아유, 바보들, 왜 나가지 마. 버텨, 우리가 보상 더 많이 받게 해줄게. 부추겨서 뽐뿌질했던 게 전철연이었다니까요. 왜 전철연에 그 당시 용산 참사에 정말 피해자인 것 같은 사람들이 왜 형량이 그렇게 높게 나왔는지. 이권 개입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권 개입을 갖다가 노렸으니 중형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다 무죄 석방해줬습니다.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겠나요? 그리고 이러한 기사에서는 여전히 용산 참사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어요. 한국일보가 정말 한결에 요즘 저는 한국일보를 갖다가 수준을 갖다가 경향이 요즘 제일 센 것 같아요. 경향이. 가장 사실을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경향. 두 번째가 한결에. 세 번째가 한국일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나라님께서는 전철연은 돈 된다 싶은 것은 다 들러붙습니다. 사람 목숨을 두고 장난질 치는 게 전철연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건설회사들을 갖다 막 악의 축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용산 참사 사태 지금은 효성 해링턴 타워가 들어서 있지만 효성 해링턴 타워가 들어서기 이전에 그 용산 참사가 발생되고 그 당시 그 시공사는 삼성물산이었어요. 삼성물산은 아무 책임도 없었다고 단순 도급이었다고. 그 당시 조합과 전철연 간에 한밭집 이권 다툼에서 삼성물산까지 소환시켜가지고 삼성물산을 갖다 그렇게 또 비난의 대상을 만들었던 게 용산 참사죠. 자,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동네 북이야. 건설회사 직원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왜곡돼도 세상을 너무 왜곡시켜서 호도하는 언론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게 팩트입니다.